구석기 시대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세 가지 시대로 나누어진다. 전기 시대는 주먹도끼와 주먹지르개 같은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 중기 시대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 조각인 겹치들을 가지고 잔손질을 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크기는 작아지고 점차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를 가지게 되었다. 후기 시대는 쇠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드는 데까지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충북 청원 만수리, 경기도 남양주 우평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석기와 함께 사람과 동물의 뼈 화석, 동물뼈로 만든 도구 등이 출토되어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부러지거나 무뎌진 도구를 다시 갈아 손쉽게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단단한 돌뿐만 아니라 무른 석질의 돌도 모두 이용하게 되었다. 또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하였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온 유적은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유적은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 등으로 대부분 바닷가나 강가에 자리 잡고 있다. 빗살무늬 토기는 도토리나 달걀 모양의 뾰족한 밑 또는 둥근 밑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크기도 다양하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각각 이른 밑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라고 부른다. 이런 토기는 제주도 한경 고산리, 강원 고성 문암리, 강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주계더미 등에서 발견되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 도구와 뗀석기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처음에는 집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으나 점차 뗀석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용도가 뚜렷한 사냥 도구는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등이 있고 조리 도구는 글개, 밀개 등을 만들게 되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를 보여주는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상원의 검은모루, 제천창내,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에는 기둥자리, 담자리 및 불된 자리가 남아있다. 집터의 규모는 작은 것은 3, 4명, 큰 것은 10명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를 이루어 큰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생활하였다.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였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 대표적인 석기로 순배찌르개를 사용하였으며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 등을 이용하여 조각품을 만들었다. 공주 석장리와 단양 수양계에서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유물에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 의미가 깃든 것으로 보인다. 황해도 홍산 지탐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하나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의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경은 집 근처에 조그만 텃밭을 이용하거나 강가의 퇴적지를 소규모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냥과 고기잡이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 시기에 쓴 주요 농기구로는 돌뱅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이 있다. 농경도구나 토기의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에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다. 이들 시족은 점차 다른 시족과의 혼인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었다.
그러나 부족 사회도 구석기 시대에 우리 사회와 같이 아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가 자기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평등 사회였다.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예술품으로는 주로 훌훌 비져구운 얼굴 모습이나 동물의 모양을 새긴 조각품, 조개 껍데기 가면 조가비 또는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칠해거리 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영혼 숭배와 조상 숭배가 나타났고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과 연결시켜 그것을 숭배하는 페미즘도 있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고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과 동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고인돌의 전형적인 형태는 보통 탁자식에서 볼 수 있듯이 4개의 판석 형태의 괸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편평한 덮개돌을 얹은 것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인 덮개돌을 채석하여 운반하고 무덤에 설치하기까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에서 우세한 부족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주변의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정복하고 공납을 요구하였다. 청동이나 철로 된 금속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를 계기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평등사회는 계급사회로 바뀌어가고 족장 나타났는데 청동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 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8조의 법이 있었다. 그 중에서 3개 조목의 내용만 전해진다.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의 권력과 경제력의 차이가 생겨나고 재산의 사유가 이루어지면서 형벌과 노비도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해 9년이 설치된 후 억압과 수탈을 당하던 토착민은 이를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해 9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해 9년은 엄한 율령을 시행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법조항도 60여 조로 증가하였고 풍속도 각박해져 갔다. 이만은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이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하여 나갔다. 그 후 위만은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위만 왕조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이 무렵 고조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대립하였다. 한해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접전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해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 고조선이 멸망하자 하는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 부여에는 왕 아래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과는 저마다 따로 행정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오부를 이루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묵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법으로는 고조선의 8조의 법과 비슷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기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옥전은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옥전은 고구려의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다. 옥전은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동해 역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루 등 경제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배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해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조궤혼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사만사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 사회였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특히 변안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낭, 외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에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재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소국의 일반 사람들은 음락에 살면서 농업과 수공업의 생산을 담당하였으며 초가지붕의 반움집이나 귀틀집에서 살았다. 또 공동체적인 전통을 보여주는 둘의 조직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하였다.